제1장 생명공학의 새벽 개념과 역사. 생명공학은 마치 인류가 생명의 암호를 해독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생명공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탐구한다. 또한 합성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생명공학은 기본적으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인간의 필요에 맞게 조작하거나 재설계하는 학문이다. 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 스탠리 코엔과 허버트 보이어는 최초로 재조합 DNA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했고, 이는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생물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하여 새로운 DNA 조합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도구에 그치지 않고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같은 의약품의 대량 생산에 혁명을 가져왔다. 이러한 발전은 과학자들에게 생명의 근본적인 요소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생명공학은 의학, 농업,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법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합성생물학의 등장은 생명공학의 다음 단계를 의미한다. 이 학문은 DNA를 부품처럼 다루어 새로운 생명체를 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성생물학자들은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생명공학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생명을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1세기 초 크레이그 벤터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합성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세포는 인간이 만든 유전자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생산하고 자라며 분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합성생물학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과학적인 경이로움을 넘어 인류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고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신중하게 예측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지혜와 절제를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적 기초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생명공학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이제 시작한다. 2장 DNA 설계의 예술 합성생물학의 기초. 합성생물학은 자연이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생명의 복잡한 네트워크에 인간이 개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창조해내는 학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명체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이 과정에서 DNA는 생명의 설계도이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다. 생명체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 DNA의 염기 서열은 생명의 코드이자 근본적인 지침서다. 우리는 이제 이 코드를 해독하고 수정하며 때로는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합성생물학에서는 이 DNA 코드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새로운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유기체를 만들어낸다. 이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추상적인 코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유전자 회로 설계의 기본 원칙. 합성생물학의 중심에는 유전자 회로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생명체 내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유전자 회로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위한 스위치, 센서, 타이머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은 전기공학에서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 매트릭스에서는 변이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DNA 합성과 조작의 기술.
합성생물학자들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DNA 조각들을 합성하고 이를 생명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창조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크리스퍼 캐스9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정밀성과 효율성 면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학자들은 유전자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잘라내거나 바꿀 수 있게 되었다. 합성생물학의 미래. 현재 합성생물학은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분야는 인류의 질병 치료, 환경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식량,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유전자가 갖는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새롭게 추가한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설계하는 예술가이자 공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예술과 공학의 경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책임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3장 생명의 구축자들, 주요 기술과 방법론. 생명의 새로운 건축가들, 유전자 합성과 조립 기술의 혁명. 우리는 지금 생명공학의 르네상스를 목격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조작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생명체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하고 개조하는 기술의 집합체이다. 이 장에서는 생명의 구축자들, 즉 유전자 합성과 조립 기술이 어떻게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유전자 합성은 인공적으로 DNA 서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기술은 처음에는 간단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합성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체 유전자와 심지어 작은 유전체를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진보는 맞춤형 유전자를 설계하여 특정한 단백질을 생산하거나 특정한 대사 경로를 가진 미생물을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세포 공장은 이러한 유전자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미생물, 특히 박테리아와 효모는 그들의 유전적 및 대사적 유연성 덕분에 다양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미생물은 의약품, 바이오 연료,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유용한 제품을 합성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화학적 합성 방식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종종 더 경제적이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단순히 물질을 생산하는 수단을 넘어서 생명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우리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유전자 합성과 조립 기술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운영 체계를 코딩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체 내에서 특정 유전자의 역할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생물학적 기능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전자 회로 설계는 이러한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생물학적 회로는 전자 회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특정한 환경 신호에 반응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마커의 존재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치료용 박테리아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진보는 생명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생명체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능력은 놀라운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환경적, 안전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생명공학이 가져올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우리 사회의 지혜와 책임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명공학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생명체를 단순한 존재가 아닌 조작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은 인류에게 전에 없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도 인류의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례 없는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징조가 될 수도 있다. 사장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의학과 환경에서의 혁신적 응용.
우리는 과학기술의 금세기를 살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은 인류의 오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의학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의학과 환경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가능성과 도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의학 분야에서의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합성생물학은 의학 분야에서 맞춤형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캐스나이는 특정 유전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유전자가 결함으로 인한 질병, 예를 들어 낭성 섬유증이나 일부 형태의 암과 같은 상태에 대해 맞춤화된 치료법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심오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유전자 편집이라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 코드를 재작성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연구와 엄격한 규제,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에서의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환경 분야에서의 응용은 더욱 긴급하다. 생명공학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증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은 환경 복원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합성생물학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농작물의 수확량을 증가시키며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와 농약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지구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도전이 존재한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의 사용은 공중 보건, 생태계의 안정성, 그리고 윤리적 우려를 야기한다.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GMO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종종 부정적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과 엄격한 안전평가 프로토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은 의학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삶과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은 책임감 있는 연구, 윤리적 고려, 그리고 공공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의 본질과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윤리 안전, 그리고 정책 이슈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도전. 합성생물학은 21세기의 과학혁명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기존 생명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에게 막대한 힘을 부여하지만 그와 동시에 깊이 있는 윤리적, 안전적, 그리고 정책적 고려를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도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윤리적 도전. 합성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인간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야기한다. 생명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조작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를 창출하거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만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해 남용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생명의 존엄성,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의 권한에 대한 한계는 합성생물학이 직면한 주요 윤리적 쟁점들이다. 안전과 생물 테러의 위험. 합성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성과 생물안보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신종 생명체가 자연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신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생물 테러의 위험은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생물학적 물질의 부적절한 관리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기원 문제에서 이 사태를 이미 겪은 바 있다. 정책의 필요성. 국가 차원에서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 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책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하며 과학자, 윤리학자, 법률가, 그리고 일반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체가 요구된다. 이렇게 합성생물학은 인류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 안전적, 정책적 과제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합성생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6장 합성생물학의 미래, 인류와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 합성생물학은 인간의 창의성과 과학적 호기심이 극대화된 분야로 생명의 기본 단위를 새롭게 설계하고 조립하여 그간 불가능했던 생명체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분야는 의학, 에너지, 환경, 농업 등 인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과학적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잠재력과 더불어 그로 인한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 합성생물학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합성생물학은 맞춤형 의약품의 개발,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 그리고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춘 정밀 의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된 환경의 복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이산화탄소의 효율적인 포획 및 전환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은 자연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윤리적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생명체의 디자인은 자연 진화 또는 다른 메커니즘의 결과로 형성된 생태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적 접근은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책 기반자, 과학자, 인문학자, 법률가, 사업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합성생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투명한 연구 과정이 요구되며 모든 실험적 접근은 환경적 영향 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합성생물학의 미래 전망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윤리적 가치와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대한 책임감에 깊이 뿌리를 둬야 한다.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와 자연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합성생물학은 이러한 미래를 향한 항해에서 항로를 잡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과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정이어야 한다. 결국 합성생물학의 진정한 성공은 생명을 설계하는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것에 달려 있다. 오늘은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과 현재 상황, 사회적, 윤리적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생명체를 설계하고 창조한다는 행위가 21세기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